안녕하세요. 네, 온라인 사업을 분골 쇄신하자. 해외 구매 대행 초보 사업가 온골 쇄신입니다. 대표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 일요일인데요.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를 좀 하고 왔어요. 뭐 코로나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해서 거의 밖에 잘 나가질 않는데 이제 와이프가 식사를 밖에 나가서 하자고 해서 어, 주말에 오늘 일요일인데 백화점을 다녀왔거든요. 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일요일 백화점이 이렇게 한산한 거를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식당 가도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원래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별로 없고요. 그리고 뭐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일요일 치고는 백화점이 굉장히 한산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다들 힘들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굉장히 또 심하기 때문에 밖에 잘 안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의 평일보다도 거의 뭐 더 한가한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의외했었는데 아무튼 오랜만에 밖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뭐 부랴부랴 해서 지금 오늘 할 것들 정리하면서 조금 이제 상품들 업로드 돌려놓고 잠깐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이 좀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일단 저도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한지 이제 2달이 아직 안 됐어요. 진짜 그 뭐 오래된 줄 아시는 분 계시지만 저는 초보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같이 이렇게 아둥바둥 되면서 열심히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배우는 것들도 있고 또 배우다 보니까 아주 사소하지만 또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좀 간략하게 초보분들에게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한 가지 주제를 좀 가지고 왔고요. 그 전에 저의 근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오늘 일요일이고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오전에는 제가 배송 업무 주문 들어온 것들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오후부터 오늘까지 주문 받은 거는 총 17건 정도 지금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이제 개인 통감 고유 부호를 다 받아놓고 이제 해외 배송건으로 진행이 된 부분 건수가 14건, 그리고 개통부, 저 개통부라고 하거든요. 개인 통감 고유 부호를 개통부라고 줄여놓는데 개통부 3건 이렇게 있어요. 3건 아직 연락이 안 주셔가지고 영상 찍고 나서 좀 저녁 시간이라 연락을 드리긴 좀 그렇고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는 건이 3건인 거예요. 저에게 지금요. 이런 건들은 저는 직접 전화를 드리거든요. 전화를 드려서 통관보를 직접 받아드리거나 아니면은 바쁘셔서 문자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통화로 해결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총 17건, 그리고 이제 지금 해결이 안 된 건, 그러니까 이제 대기건이라고 해서 상품을 지금 찾아야 되는 주문이 들어왔는데 상품이 지금 없어져가지고 찾아야 되는 건 한 건 있고, 그리고 또 상품 아예 못 찾고 그 품절 처리가 된 건 이렇게 있어요. 아무튼 지연건, 대기건 이렇게 있는데 그거 총 아니면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는 총 19건 이렇게 되네요. 그 중에 배송 바로 보낼 수 있는 게 14건, 그리고 이제 통관부호 받아야 되는 게 3건,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3월 달부터는 정확하게 일일장부를 작성하기 시작을 해서 일일장부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말씀을 드리면, 개인정보가 아직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거를 뭐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뭐, 제가 거짓말할 필요는 없어요. 제 채널은 그냥 저의 근황을 알려드리고, 해외 구매 대행을 이제 같이 시작해서 이제 변해가는 과정, 그리고 열심히 하는 그런 과정들만 저는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무튼 그렇습니다. 3월 12일 어제 것까지 작성해 놓은 장부상의 기록은 매출이 358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총 순이익 계산되는 거는 160만 원으로 지금 현재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뭐 조금 로스 비율이 좀 있겠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매출은 350에 수익은 160만 원. 굉장히 높은데? 맞나 이게? 아무튼 저 수익률 좀 높게 잡거든요, 저는요. 물론 이제
조절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수치상으로는 이거 다 마진이랑 이거 다 빼가지고 해놓은 거라 맞겠죠? 아무튼 요거는 뭐 월말 결산할 때 제가 말일날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아 그러고 놓고 보니까 제가 수익률이 굉장히 높네요. 수익률이 굉장히 높네요. 이거는 제가 말일날 그때 정산하고 딱 매출과 요거를 좀 잘, 그래도 정확하게 조금은 계산을 해가지고 요게 맞는 건지 파악해서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요렇다라는 거. 수익률이 거의 뭐 50% 정도 되는 거잖아요. 대박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 해외 구매 대행 지금 사업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근데 조금 변화가 있는 거는 제가 초반에 진행을 했을 때 상태와 지금은 당연히 달라요. 아무튼 이제 마인드도 조금 더 좀 세졌고, 그리고 업무를 보는 방식도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리고 업무를 보면서도 이제 뭐 조금 한 단계 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부분들,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 뭐 그런 것들도 좀 생기고, 하루의 목표나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기고, 아, 이렇게 바꿔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도 좀 생기고, 그리고 소싱하고 올리는 것들도 조금은 아주 스킬이 조금은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치가 말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요걸 계속 조금씩 다듬고 하다 보면은, 음,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저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일단은 제대로 시작한 거는 대량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그걸로 사업자 5개를 돌리고 있고, 사업자 하나를 늘렸는데 그 하나는 미국 건강기능식품 쪽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좀 많이 더뎌요. 그래서 총 6개의 사업자로 진행을 하고 있고,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총 5개입니다. 그리고 대량 프로그램으로 밑바탕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반자동과 수동 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과,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좀 팁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 같이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공유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누군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 채팅방에서 질문을 한 분이 하셨어요. 그때가 새벽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2시쯤 됐었네요. 2시쯤에 답변을 좀 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길게 드렸는데, 아,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2달 정도 됐다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뭐 그런 게 됐어요. 자만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저도 초보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은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드리고 있어요. 제 피드백이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걸러서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저도 초보니까요. 그래서 대화를 나눴던 내용을 좀 공유를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셨던 분이셨는데요. 저희 채널에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어요. 질문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이거예요. 대량을 하는데 소싱 방법을 잘못 잡은 건지 판매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꿀팁에 대해서 부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면 대량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근데 이제 1달 반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좀 비슷한 거예요. 1달 반 정도 되셨으면은, 요때 타임 정도 보면은, 저랑 비슷한 사업 진행이 되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제가 1달 반 정도 되셨고, 업로드 수량이 얼마나 되시나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근데 이분께서는 6만 개 정도라고 하셨어요. 6만 개 정도고, 전마켓 합쳐서요? 라고 여쭤봤었고, 판매가 거의 없어서 어제부터 다시 상품을 갈고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자가 하나냐고 여쭤봤고요. 그 두 개인데 두 번째 건 저번 주에 시작했다.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되셨고, 그럼 사업자 하나로 한 달 반이 됐는데 일주일 전에 사업자를 하나 더 늘려서 이렇게 두 개가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총 6만 개 업로드하고 지금까지 지켜보신 거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상품을 갈고 갈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직접 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카테고리와 키워드 설정 문제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에게 피드백을 요청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상태이시면은 저랑 비슷하지만 저는 그래도 매출이 조금씩은 오르는 상황인데 이 대표님께서는 매출이 주문이 거의 없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대량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던 아니면 반자동을 하시던 수동을 하시던 이게 다 경우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진행을 하는데 매출이 안 오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키워드 문제인지 카테고리 문제인지 소싱 문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피드백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드렸던 피드백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이분께서 첫 번째는 대량을 이용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대량은 어차피 대량 등록을 이용한다라는 거는 이 대량 등록을 이용해서 사업을 펼치는 것에 대한 이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 별로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빠르게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쉽고 빠르게 하는데 어느 정도 좀 기준은 조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분께서는 상품을 6만 개를 올리고 일주일 정도 후에 그 상품 가리를 한다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먼저 드리면 제가 테스트 기간이 너무 짧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조금 그 상품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성향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대량으로 올렸다라고 보면은 저는 상품에 대한 그 지켜보는 그 과정이 한 2주에서 4주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곽 대장님께서도 저에게 그렇게 피드백을 주셨고요. 실제로 한 달 이상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뭐 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지켜보려면 2주에서 4주는 그 상품에 대한 반응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일주일마다 이렇게 갈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충은 그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유입이 되고 이거를 좀 이렇게 비교도 하면서 아니면 바로 즉흥적으로 구매를 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그 구매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까지 못 먹는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보다가 이제 좀 담아넣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봤었는데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들어가니까 상품을 팔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어디서 봤는데 어떤 대표님께서는 내가 업로드한 지 6개월 후에 첫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상품 가리에 대한 테스트 기간이 제가 짧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 대표님께서 고민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는 내가 매출이 안 나오는 이유가 카테고리와 키워드의 설정 문제일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좀 더 잘 잡고 그러면 키워드를 내가 좀 더 잘 잡으면 내가 매출이 더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이 내용이에요. 제가 이 대표님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자, 이 상황을 보면은 상품이 6만 개가 깔렸고 한 달 반 정도 됐고 일주일 전에 두 번째 사업자까지 늘렸는데 상품 판매가 거의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암울한 상황인 거죠. 하지만 너무 기죽거나 뭐 이렇게 의기소침해하거나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펼쳐나가고 있고 과정이 나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문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 있을 뿐이지 이걸 좀 바꿔나가고 개선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주문 뭐 아예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래도 들쑥날쑥하지만 그래도 주문이 생겨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내가 소싱을 잘못했는지, 물론 그럴 수도 있고 키워드를 잘못 잡았는지, 카테고리를 잘못 잡았는지, 이거 내가 운이 없는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초보 이제 막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더더욱이 제가 지금 드리는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대표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카테고리와 키워드 설정 문제일 수 있지만 이것만 해결된다고 저는 해결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 보는 일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레드선 하세요라고 했어요. 제가 레드선 아시죠? 레드선. 네. 뭐냐면 직접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매출이 좀 많이 안 일어나. 기간이 좀 됐는데 매출이 많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안 올라가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상품을 잘못 소싱한 것 같아. 카테고리를 잘못 잡은 것 같아. 아니면 키워드를 잘못 잡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일단 그것도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레드선을 하고 나서 대표님이 올린 그 상품 있잖아요. 그 상품을요,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일단. 내가 올린 상품을 한번 내 마켓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세요. 그런데 내가 올렸고, 내가 이렇게 한 거, 내 마켓이기 때문에 나의 그런 애착심이 생기게 돼요, 무조건. 내 거니까, 내 마켓이니까. 그죠? 뭐, 대량이라면 좀 적을 수는 있지만, 그냥 훅 올려버리는 거니까. 반자동이나 수동이면 더 생기죠. 내가 그래도 조금 가공했잖아요. 나의 노력이 들어갔잖아요. 수동이라면 더 그렇고요. 일단은 내가 올린 상품 그 마켓을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이게 왜 안 팔리지? 내 소중하게 올린 나의 이 상품인데 이런 생각을 다 지우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내 것에 대한 애착심을 다 지워보세요. 그리고 다시 보세요. 소비자로 보세요. 내가 올린 이 상품을 누군가가 어쨌든 키워드 뭔가 검색을 해서 내 마켓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위에서부터 쭉 한번 보는 거예요. 내 상품을. 요목조목 봐보세요. 그러면 대표님이라면 이 내 상품을 소비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걸 구매할 건지 안 할 건지 한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보시라는 거죠. 봤는데 만약에 좀 갸우뚱이 나와. 그러면 아닌 거죠. 사람의 생각은 비슷합니다. 애착심을 지워야 돼요. 내 거라는 애착심을 지우세요. 지우고 그냥 진짜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물건을 사러 들어왔는데 내가 올린 이 이미지와 문구와 모든 것들을 보고 살 것인가? 그걸 보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괜찮은데? 요 마켓 괜찮다. 믿을 만한 마켓인데? 굉장히 괜찮네? 구매 한번 해볼까? 여기 괜찮은데? 요 정도 생각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봐도 살만한 데까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상품 마켓에 들어가면은 상단 이미지라고 하잖아요. 상단 이미지를 시작으로 해서 상품 상세 이미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밑에 하단 이미지까지 이제 오게 될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1, 2, 3가 되겠죠. 그 안에 이제 더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모든 게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는 구매를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뭔가 그러면 바로 백스페이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첫 방부터 여기 아니네 하고 바로 백스페이스 일 수 있어요. 네, 마켓이. 그걸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진짜로 그렇게 레드선하고 내 마켓을 봤는데 괜찮은데? 살만한데?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상단 이미지부터 대표님의 영혼을 갈아 넣어보세요. 라고 피드백을 드렸어요. 누가 봐도 이 마켓은 잘 되는 곳이구나. 굉장히 좋은 마켓이구나. 잘 운영되고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구나. 믿을 수 있는 곳이구나. 신뢰가 있는 마켓이구나. 그죠?
그런 느낌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가 매장을 차리잖아요. 그러면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매장을 어쨌든 보여지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인테리어를 하는 이유가 지나가면서 보기도 하고 들어와서 또 내 매장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온라인도 내 매장이잖아요. 사실은 온라인 마켓이잖아요. 근데 내 마켓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이미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브랜드화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쇼핑몰처럼 꾸밀 수가 있으니까. 나머지 마켓들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약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 브랜드화를 시키라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단순히 그냥 소비자가 들어가서 구매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끔 믿음과 신뢰를 줘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채워져야지 그 다음에 키워드, 그 다음에 뭐 카테고리, 그 다음 뭐 소싱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키워드와 아무리 좋은 카테고리와 아무리 좋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를 해도 믿음과 신뢰와 여러 가지 좋은 느낌을 줄 수 없는 마켓이라면 소비자가 구매를 안 하겠죠. 근데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뭔가 물건을 살 때 딱 들어가서 보고 내 기준이 있잖아요. 아, 여기는 별로야.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같은 제품이에요. 근데 여기 A 마켓이 더 싸요. 근데 B 마켓이 더 비싸요. 근데 전 B 마켓에서 사는 것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A 마켓에서는 사고 싶지 않으니까. 뭔가 조금 구릴 것 같고 여기서는 뭔가 조금은 그래도 좋지 않은 제품이 올 것 같고 서비스도 별로일 것 같고 배송이 좀 더 느릴 것 같고 그럴 것 같은 마켓이 있잖아요. 반대로 근데 조금 비싼데 여기는 굉장히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그런 마켓 있지 않아요? 그 온라인도 그렇지만 전 오픈 마켓도 실제 매장을 이용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좀 더 나에게 더 친절하고 나에게 서비스를 좀 더 잘해주고 나의 니즈를 좀 더 잘 파악해주고 그리고 진짜 친절하고 마음이 가는 정이 가는 그런 마켓에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저는 그런 데를 더 이용하거든요. 가격이 싼데 조금 싸가지 없고 재수 없고 불친절하고 특히 진짜 불친절하고 그러면 거기 안 가잖아요. 근데 내 마켓을 한번 내 매장이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거기에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상품 소싱하는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영혼을 갈아 엎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소비자에게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내 상세 이미지부터 영혼을 갈아 넣는 일을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키워드와 여러 가지 카테고리와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용한 소싱이 바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초반에 있잖아요. 저는 포토샵을 조금 할 줄 아는데 기본적인 걸 할 줄 알아요. 자르고 붙이고 색상 바꾸고 글씨 쓰고 이 정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요새 많이 쓰시는 뭐 미리 캠퍼스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미지를 많이 바꿨어요. 계속 바꾸고 조금 하다가 바꾸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이것만 한 적이 있어요. 하고 바꾸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 보면은 제가 쿠팡에 그 제 CS 전화번호 잘못 적어놔가지고 거진 한 달 넘게 엄한 분이 제 CS 전화를 받고 계셨던 사연이 있어요. 계속 바꾸다 보니까 제가 전화번호를 잘못 적은 거예요. 근데 쿠팡은 어쨌든 HTML 변환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사건들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제가 바꾸고 해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멈췄거든요. 근데 전 계속 또 뭐 바꿀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좀 먼저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놓치시는 대표님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먼저 세팅을 해놓고 키워드와 카테고리 이렇게 고민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피드백을 또 하나 또 드렸거든요. 네, 짧게 또 찍으려고 했는데 또 길어지네요. 아무튼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제가 준비한 내용까지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대표님께서는 한 달 반 정도 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설마 단 한 개도 못 팔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주문이 들어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먼저 하고 나서
여태까지 한 달 반 동안 판매된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품의 카테고리를 보시고, 그리고 그 제품군의 카테고리의 세부 카테고리 끝까지 한번 가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상품을 소싱을 다시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재소싱된 상품이 있을 거예요. 동일한 상품이나 그 상품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내가 보면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물건을 재업로드 해보는 거죠. 다시 세팅되어 있는 거. 다른 마켓에 올려본다든지 이 마켓에 올려본다든지 재업로드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마켓에 이 상품군은 판매가 되는구나.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소비자의 니즈가 되겠죠. 이 상품을 구매하는 니즈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분들이 구매를 하고 또 이렇게 판매가 되다 보면은 이 키워드가 잡히는구나. 이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전략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의 전략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저도 얼마 안 됐지만 뭐 그런 상품이 몇 개 있어요. 많지 않아요. 저도 뭐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판매가 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막 한눈에 안 들어와요, 저도. 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제가 파생되는 상품들에 대한 추가 소싱을 해보고, 그리고 이 키워드가 잡히는구나. 그러면 이 키워드로 인해서 더 테스트를 해보고 판매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판매 정확도가 생기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올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잡혀서 판매가 되는 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얼마나 희열이 생기는지 몰라요. 진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수동으로 올려서 판매가 되는 건 더 찢어져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추려서 말씀드리면 카테고리를 공부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카테고리. 내가 판매됐던 제품군에 대한 카테고리. 대분류에서부터 세부 카테고리 끝자락까지 한번 잘 파악을 해보시면 보이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대로 그 흐름대로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기록을 해보세요라고 피드백을 드렸어요. 물론 대부분의 저는 기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자가 한두 개면은 기록을 안 해도 굳이 이게 머릿속에 들어갈 텐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뭔가 기억이 흐릿흐릿해지겠죠. 특히 또 다계정 여러 사업자를 또 굴리게 된다라면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진짜 이게 어려워져요, 일이. 초반부터 기록을 해서 내가 계속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 놓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업자별로 간단해요.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업로드에 대한 그 기록은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사업자별로 내가 올렸던 것들을 그냥 다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올렸던 거 언제 올렸고, 어떤 키워드 어떤 카테고리로 내가 어떻게 올렸고, 그리고 이걸 만약에 상품 관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날렸고 다시 어떤 걸 올렸고, 그거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눈에 반응이 있는 것들은 살리고 반응이 없는 것들은 죽이고, 요게 나중에 이제 컨트롤이 되겠죠. 그거는 뭐 직접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이 정도만 체크를 하셔도 발전되는 부분으로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놓치실 수가 있는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 매장을 멋지게 한번 꾸며보시고, 누구나 들어와서 믿음과 신뢰와 구매 욕구가 팡팡 튀어나올 수 있게 한번 상세 이미지부터 바꿔보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피드백은 요것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도움 될 수 있는 부분들 요약해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